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여기 이렇게 쪼그려 앉게 돼서 1시간 강의 들으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다른 데 빔 프로젝트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딱딱한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PPT 파워포인트가 나오면 조금 더 박진감이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약간 좀 피곤한 졸리실 텐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시를 하나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병화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남자인데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꽃 사진을 제가 많이 찍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 시를 제가 맨 마지막에 택해봤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 태극기 드는 마음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태극기 드셨고 여지껏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언론, 사법 모든 것이 다 넘어가고 어제도 정경두라는 인간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아니 별을 달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교회와 군부까지 굉장히 많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태극기 운동을 하시고 애국 운동 하시고 또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런 마음,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뭐 나 하나 태극기 들어서 뭐가 되겠냐. 그러나 그런 마음이 모일 때 나 하나 꽃 피고 너 하나 꽃 피면 온 산이 활활 불타오르고 또 나 하나 물들고 너 물들면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듯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하는 비장한 각오를 이 시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고민했던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책을 끝내지 못한 그 책의 제목입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좀 상징적입니다. 쓰나미가 뭘까?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번 쓰나미 영상 천천히 예. 여기 지금 이게 쓰나미 영상이에요. 또 다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도망갔죠. 그러나 쓰나미의 경보를 무시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당했습니다. 다음 내려주세요. 예, 그 전 화면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체가 더미에 묻혀갖고 이렇게 처참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몰려오는 쓰나미 19세기 말에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한번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우매해갖고 그 세계 열강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먹으려고 이렇게 벌집같이 달려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양반님네들 뭐 했습니까? 에헴하고 나라 정치가들은 세계 정치를 모르니까 쇄국 정책이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쇄국 정책. 그냥 바깥에 아무런 세력이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동여 매고. 근데 그게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무시했던 외놈, 떼놈, 양놈 한국 사람만 뿐이죠. 근데 그 외놈들은 이미 1840년 시작으로 해서 아편전쟁이 시작됐을 때 야 중국이 저렇게 수천 년
대국인데 영국의 군함이 와서 몇 대 부시니까 저런 나라가 꼼짝 못하는구나. 그래 정신 번쩍 차리고 1868년부터 이 사람들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서양으로 사람들을 밀항까지 시켜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는 호랑이 담배 먹고 애헴하던 그 시절에 그저 빗장만 걸어 잠그면 지킬 줄 알았지만은 일본은 어느 나라도 모르게 무지무지한 준비를 해서 우리 동북아의 슈퍼파워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그렇게 초강국이 아니었어요. 무시했죠. 그러나 일본을 점점 알게 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얄타 회담은 잘 아는데 가스가 태프트 미량,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사 시간에 이름은 들어봤지요. 가스가 태프트 미량. 얄타 회담은 우리 한반도를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미국이 각각 몇 년간 친탁 통치를 한다. 그래서 한반도 분화를 우리는 단순하게 얄타 회담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에 1905년 7월 달에 이미 가스가 태프트 미리아기, 이거는 나중에 알려질까봐 그래서 미리아기예요. 1929년에 이게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알려져서 이거는 비밀로 하자 했는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다리에서 뭘 주고받았는가? 비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밀담을 나눴는가? 김대중이하고 김정일하고 모든 사람 다 타치하고 운전수 하나만 들었는데 그 운전수는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밀담을 주고받았는가? 이 가스가 태프트 미략에서는 이미 남진하는 부동항을 열으려고 러시아가 계속 남진을 했죠. 얼지 않은 항구가 있어야 자기네가 계속 영향력을 펼치니까. 그거를 막으려는 세력이 미국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동북아에 있는 적당한 나라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한국은 뭐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을 내세우고 마침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상당한 파워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적당히 서로 간에 나눠 먹은 것이,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너희는 조선반도와 만주를 먹으라. 이미 얄타 회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한반도는 일본에게 묵인해 주는 작업. 그래서 저는 미국에 지금 33년 살았지만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2의 얄타 회담이나 제2의 가스가 태프트 미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보수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미국이 자연히 우리 마음에 들게, 우리 마음에 드는 때에 통일을 시켜주겠지. 이거 착각입니다. 어느 나라나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되면은 적과의 동침을 서슴지 않는 게 세계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때 고종이 쇄국 정책을 폈는데 지금 저는 문재인이 바로 신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19세기에 밀려왔던 쓰나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를 35년 동안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아요. 한반도 운명, 북한의 김정은하고 자기가 둘이서 운전대 잡고 자기네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와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네끼리 아무리 잘해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제대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어디에 줄을 바로 서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나라의 운명이 항상 뒤집어졌어요. 한국도 지금 남한에도 미쳤고 북한에도 미친 두 인간들이 우리 민족끼리 뭐 한대요. 말은 좋죠. 근데 우리 민족끼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남한이 핵 인질극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인 북한하고 제대로 나서지 못하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핵 문제를, 지난번에 경수로 문제 93년 이후에도 하는데 육자회담 뭐 다 했지만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경수로 돈은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냈어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도 신쇄국 정책, 신한반도 정책을 펼친다 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는 다행이지만은 과연 속된 말로 하면 계속해서 서방질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치권들을 언제까지 무조건 미국이 봐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단체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애국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큰 그림을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19세기에 밀려왔던 꼭 다음에 한번 펼쳐보세요. 다음 장면. 예, 제가 이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자기네가 회담하면서 3번씩 회담하고 밀담까지 하고 그 이후에 뭐 지금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미 한국이 얼마나 어긴 것을 지금 다 갖고 어느 순간에 철퇴를 치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을 지금 불신하는가 하면은 한국군인하고 군사작전을 펼치면요 30분 내에 그 군사 기믹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2번이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군하고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대북제재 어기지 말아라 하고 그 나라나 개인들 은행, 라트비아 은행, 홍콩 은행, 중국의 은행, 러시아 은행까지 지금 다 뭐 그대로 막 제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6개 은행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6은행 달러 사용하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는 제2의 IMF 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이가 떠들어도 우리나라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게 촛불 집회에서 하고 다니는 거 제가 처음서부터 다니면서 영상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세요. 민족의 주적 하면서 박근혜 정말 그때 여러분 아마 가서 보셨으면은 야 이거 정말 인간들이 아닌가. 어떻게 어린애들에게 대통령의 형상을 목을 잘라갖고 그걸 발로 차라 그러고 단두대를 만들고 사양 먹이는 거 정말 이 인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 이런 두 인간이 저 쓰나미를 둘이서 우리 민족끼리 운전대 잡는다고 저 쓰나미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 못 차려서 우리나라 망했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해상자위대 전직 해상자위대 사령관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탈북자, 제가 탈북자 사역을 99년도부터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탈남을 걱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왜? 지금 문재인이라 하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일본한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1905년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3개월, 4개월 지난 190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을사보호조약 이루어졌. 우리 한번 제대로 싸워봤습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쫄딱 뺏겼는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전임 대통령, 자기네 주군으로 모셨던 그 사람들이 이런 미처 완성하지 못한 연방제를 나는 완성하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연방제 완성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만 싹 바꿨지 북한의 고려 연방제를 낮은 체제의 연방제라고 똑같이 쓰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고려를 낮은 체제의 연방제로 살짝 바꿨지만은 여러분 정치체제가 다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방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어느 한쪽이 먹히기 전에는 민주주의 국가도 하나가 되기 힘드는데 어떻게 사상체제가 다른 정치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연방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군 다 죽였죠. 북한은 지금 국방백서 우리나라 2년 만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이 사람 임기 말년까지 병력 11만 죽인다고 11만 줄인다고 그래요. 지금 장성들 70명 죽였습니다. 근데 저쪽은 반대로 우리보다 군대 숫자도 많은데 11만을 2년 사이에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된 지 한 5, 6개월 돼서 2017년 12월 8일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힘을 길러서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압도적인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오겠다. 저는 그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지난 반년 동안에 아니면 1년 동안에 뭘 했는지를 알고 있는 군인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래서 국방부 앞에 가서 우리 막 데모했잖아요.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이런 정신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아니 이 인간이 그 세 가지 약속 지켰습니까? 미국과의 혈맹을 더욱더 곤고히 하겠다. 지금 거의 혈맹 파괴 수준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혈맹이라 말하면 서로 간의 공동의 가치가 맞아야 돼요. 공동의 이익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상호의 이익이 있어야 그 혈맹의 기본인데 이 사람이 지금 공동의 가치를 추구합니까? 다르잖아요. 나는 내 사상의 모든 것의 근본인 신영복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을 존경한다. 신영복, 이영희는요, 이건 내놓고 빨갱이에요. 우리나라 빨갱이. 사상 전향도 하지 않은 빨갱이인데, 아니 변호사라 하고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존경할 사람이 얼마나 위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내 모든 사상의 근본은 이영희, 신영복이다. 그러면 자기 색깔이 어리라는 거 이 사람 나타냈잖아요. 아니 지금 유엔이 도와서 미국과 도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내전이다. 일본 월남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월남이 패망되는 거 보고 나는 희열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이거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생각에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숫자 다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사들 같이 DMZ에서 만나갖고 우리는 무장까지 다 해제했는데 저 북한 군인 들어와 보니까 거기 따발총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저 고향이 철원이기 때문에 탱크 저지선 다 없애고 GP 다 없애고. 그럼 우리 무장 해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해제했는지 아세요? 서해안을 평택항까지 저기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도록 그냥 다 내줘. 이미 노무현 때 NNL에 바다에 선 하나 긋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대통령이 개념이 없으면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피 흘려서 지킨 우리 영토. 우리 피만이 아니라 유엔군들의 피를 함께 흘려서 지킨 영토인데 바다에 선 하나 긋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서해 바다는 이미 노무현 때 다 줘버렸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거 폭로하려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5개 섬이 있는데 이미 다 줘버렸기 때문에. 왜? 거기까지 해저 앞바다까지 우리의 영토거든요. 근데 거기서 각 섬에 남한에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2마일 요것만 우리 땅이라 하고 나머지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마음대로. 왜? 대통령이 가서 두 사람의 대통령이 다 사인했기 때문에. 요번에 3번째 대통령이 문재인이라 하는 사람은요, 한강 밑에 수중보 마음대로 와서 다 하도록 수중보 다 줘버렸어요. 도면까지 줘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으로 돼서 지금 언제 와서 123층 롯데를 파괴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런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밀려왔던 쓰나미는 그 다음 한번 내려주시오. 음량이 이상합니까? 네. 음량이 괜찮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본 겁니다. 그때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의 싸움이에요. 한반도에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때 중심이 이때는 중국의 패권이 떨어지고 러시아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일본이 부상을 하고 미국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일본이 이겼죠. 우리 동북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를 먹었는데 지금 달라진 점은 이 대륙 세력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 한반도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대륙 세력은 세 나라가 다 핵무장을 했어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해양 세력은 미국만 핵무장을 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핵무장이 안 돼 있어요. 핵 하나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다가 뭐 사람들이 월남 패망과 같다 하는데 월남 패망보다 우리나라가 더 지금 절박합니다. 왜? 월남 패망 때는 정권이라 해도 민주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월남 패망 때보다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이때 패권에 차라리 일본한테 맥히지 않았으려면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때 이 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일본은 이미 영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미국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도 이때 중국에 붙지 않고 러시아에 붙지 않고 일본에 적당히 외교를 하면서 영국과 미국에게 우리가 붙었으면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세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에 나중에 붙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갔다가 아관 파천까지 당하고 민비 죽고 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가서 맨 반일반일하면 뭐합니까? 힘없어서 젊은 아녀자들 처녀들 다 빼앗기고 전쟁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전쟁은 인권 없어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전쟁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 미국과 조금 그 순서에 맞지 않게 조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렇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한 나라의 북방력이요.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포함한 전 세계 최고 강한 15개 국가의 국방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력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핵무기는요, 물론 러시아에도 핵무기 그만한 숫자가 있죠. 그 핵무기는 지구를 7번 반 파괴를 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핵무기 맥시멈 65 내년까지는 약 100여 개 정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있어도 미국에 갖고 있는 핵무기에 비하면 이건 어린애 장난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한미동맹은 절대로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지난 70년 동안에 한국이 그나마 전후에서 이 정도 복구됐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과 지도력이 있었지만은 그 근본에는 한미동맹이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2년 사이에 거의 한미동맹이 균열을 지나서 파괴 수준에 이르러 버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가장 덕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과 북한이 가장 정당사자인 자기네 남한이 가장 핵 갖고 지금 장난질을 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아니 미국이 안 되면 우리 자체 핵무장 하겠습니다. 안 되면 핵무기 파십시오. 이건 들고 나서서 온 국민이 드러나서야 되는데 저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노무현이라 하는 사람은 저는요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을 위해서 제가 북한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다녔습니다. 이 위대하신 대통령께서 가서 그런 보고를 받고 김정일이가 머리 쓰다듬어 줄 줄 알았는지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멍청하게. 얼마나 능멸하겠습니까? 저 남한 저 대통령이라 하는 것들이 와서 저 말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남한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믿어야 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서부터 지금까지 66년째 이루어졌지만 어느 나라하고도 동등한 나라, 우리나라는 그때 국가도 아니에요. 아니 탱크도 한 대 없어서 싸울 힘도 없는 나라하고 무슨 동맹, 우리는 자꾸만 동맹하면 개념이 없는데 Mutual Defense Treaty입니다. 공동의 서로 간에 방위를 해주겠다는 협약. 만약에 미국에서 적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그 방위를 위해서 군인을 보내서 도와주겠다.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됩니까? 6.25 때.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하고만 이런 동맹을 맺었어요. 이건 영국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 6.25 때도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죠. 이건 하나하나가 지나고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 아니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다 하면 가능하지만 한국이 50년도에 무슨 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니잖아요. 힘도 없지. 근데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의 방위를 도와주자. 그리고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미동맹, 미국과의 동맹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도 남겨주시고. 예, 근데 요즘에는 지금 뭐 한국에서 뭐 통일 얘기할 때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통일 얘기할 때 유라시아 철도가 깔리고 러시아에서 뭐 자원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쓴다. 이거 장사하는 장사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세상의 힘은요 국방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끊임없는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전쟁이에요. 자원전쟁. 근데 미국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쉘 오일 가스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안반층에 상당히 깊숙이 있어서 현대 과학으로는 그걸 끌어내도 그 생산성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몇 년 지나면서 2012년, 2013년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는 끌어올리는 기술이 개발돼 갖고 120달러, 배럴당 120달러 올라가던 그 가스가 석유가 80달러, 60달러까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지고 발견한 그 쉘 오일 미국 전역에 걸쳐서 뭐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전역에 걸쳐서 있는 게 발견된 게 앞으로 전 세계가 250년에서 300년 쓸 정도의 가스 오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텍사스 쪽에서 발견된 게 또 전 세계 75년 쓸 수 있는 적어도 300년 이상 마음대로 석유 유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인도 파시픽 라인을 형성해 갖고 중국을 지금 협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러시아는 무너뜨렸고 이제는 G2라고 해서 까부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만 까부니까 인도하고 퍼시픽 라인을 완전히 봉쇄하면은 중국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70~80%를 중동에서 해외에서 석유를 가스를 사와야 되는 중국이 이거를 봉쇄하면요 중국은 한 6개월 내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올스타리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가 1대1로 해서 뭐 난리를 치지만은 여러분 국방력도 게임이 되지 않고 자원력도 이미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열어갖고 가스를 러시아 거를 갖다 온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 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적에게 내 통해서 팔아먹는 걸 여러분이 미국이라 하면 그대로 놔두겠어요? 이건 정말 장사꾼인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갔던 거 다 막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국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미국에게 절대로 한미동맹 지금 이 세력은 선출될 때도 41.8%, 42%도 안 됐지만은 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아마 70~80% 이상의 사람들은 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당신네들이 딜을 해라. 우리는 미국 한미동맹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인카리지 해주고 계속 우리 한미동맹을 부르짖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 한 20여 명이 나와서 한 20~30분을 다 듣고 있더라. 물론 뭐 동영상 찍고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은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화제를 바꿔서 그러면 이제 남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돼가는가? 저는 뭐 원치 않게 지난 99년도부터 탈북자 고위직들을 미국 상하원에 불러들여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 이후에 관계를 갖다 보니까 매스컴에 나오지 않던 고위직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그냥 저절로 많이 습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정보기관원들이 따라와서 묻습니다. 써달라고 묻고 왜? 자기네보다 휴민트가 우리가 빠르거든요. 오늘 핸드폰 바로 연락이 되니까 시장 동향도 알 수 있고 지금 그런 시대. 지금 북한의 핸드폰이 이미 400만 대가 넘었거든요. 우리 거 다 봅니다. 간부들은요 하루 저녁에 인기 드라마 4개, 5개 보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북한은 다른 것보다도 한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는 사람 중에 여럿이 뭐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부르다 걸렸다 뭐 하면서 이 한류 때문에 지금 망하게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계속 중독이 되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한류의 마약에 걸렸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고 뭐고 지금 북한은요 네 가지가 북한을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이미 세 가지는 다 붕괴가 됐어요. 첫 번째로 우상화가 붕괴됐습니다. 우상숭배 김일성일 때는 조금 사람들이 80~90% 좋아했어요. 지금도 탈북자들 김일성 막 욕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 속에 73년 때까지는 우리가 잘 살았다 하면서 자부심이 있고 김일성 장군, 그놈이 김성주가 거짓말해서 김일성 둔갑질한 거. 요즘에 포천시장이 54억을 들여서 미친 짓을 김일성 별장을 짓는다 해서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갖고 포천시청 다 뒤집어놨어요. 그래갖고 사과받아갖고 안 한다. 지금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막 뒤집는 거예요. 지금 독이 올랐어요. 박원순 너 아들 데리고 와라. 이놈이 신체 검사를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 내렸는데 지금 4년이 다 되는데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저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현상금이 1,500불에서 좀 더 올라갈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보다 주려고요? 예. 어디 있대요? 아이고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것부터 먼저 알아요. 근데 이 박원순님께서는 모르신대요. 위대하신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거 참 딱도 하십니다. 우리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서 지난번 12월 31일 작년에는 보신각 타종하려고 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칠 때 박원순 너 아들 데려와라. 우리 청년들 가서 했더니 신발도 한쪽 놔놓고 도망갔는데 올해는 우리가 거기서 저는 1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5시간을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악을 써보기 처음입니다. 목사가. 근데 거기서 박주신을 데려와라.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거 종이 말아갖고 이거 하는데 목이 다셨습니다. 근데 그게 생방송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 타종을 하는데 마이크 들은 아나운서가 좋은 얘기도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JTBC가 메인 방송으로 찍었는데 다 들어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적어도 3분의 1은요 박주신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버지가 모른다 그래서 안 오는구나.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5시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이놈 나쁜 놈이구나.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일, 사드 배치하는 것도요 다 못하게 군인도 못하는데 이 청년들이 가서 그거 밀어갖고 사드 배치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수도요 너무 점잖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도 굉장히 참고 온순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A형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3족이 다 총살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빨갱이 국가로 넘어간다면요 저는 피 흘릴 각오 총 들을 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정말이에요.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 무서워하죠. 배는 게 없어요. 저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왜 안 무서워해요? 감옥 가는 거? 요즘에 편안하게 가서 책 실컷 보고 마음대로 할 텐데 뭘 무섭습니까? 우리 태극기 부대 다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대통령서부터 머물 방이 없어서 다 나와야 됩니다. 못 집어넣어요. 우리가 폭탄만 먹으면 집까지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태극기 부대 다 서울국사 우리 다 집어넣어봐라. 못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누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남재준 장군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시 바꿔줘도 괜찮죠. 국립호텔에서 독한만 먹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박원순 그렇게 떼드리니까 지금 김상진 단장서부터 오상종 고소고발을 9개 10개 집까지 다 경매까지 붙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독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도 겁이 나는지 500m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고 박원순이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 왜 우리 보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가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이 모양 이 꼴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치판에게만 우리가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꼴깍 넘어갔고 지금도 꼴깍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33년 살던 미국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 혼자 다 애국해? 아이고 그렇게 돈 벌었으면 떼 돈 벌었겠네.
이런 소리랍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이 판세에 뭘 바꿀 수 있는가 하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 하나 꽃 피고 여러분 하나 꽃 피면 온 산이 꽃 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저도 지금 띵탱크를 하고 있지만은 이만큼 정도 모여서 뭘 배우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자리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우사님한테 저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여기는 오겠습니다. 여기 불 붙이는데 내 불씨 하나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치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시민사회가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임이 바로 뭐 국회의원 하나 검증 전도 떠나서 이게 정말 전문가 그룹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요, 국회의원 어느 놈들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 정도 모임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명만 모여서 한번 배째봐라 하면은요, 여러분 뭘 못합니까? 혁명이 수천만, 수십만, 수백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동지들 5명, 10명, 20명 모일 때 이게 똘똘똘 뭉치면은 이게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상황은 재작년 9월 23일에 B-1B F-15이 F-35가 평양까지 왔다 갔을 때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은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나들고, 야, 북한이 그때 왔던 비행기에 갖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기만 했으면 평양은 완전히 불바다 되는구나. 다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에요,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국경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국경에 있는 단체가 한 달에 50명 정도, 옛날에 뭐 굉장히 많았죠. 근데 끽해봤자 50명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요, 하루에 20명 이상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정일 죽은 다음에 국경선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고 즉시자 사살하라,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굉장히 넘어오기가 힘들고, 또 넘어오기 힘드니까 국경 수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최소한도 1,500만 원씩 줘야 돼. 이거 거금이에요. 우리도 큰 돈인데 1,500만 원 북한 사람이 그게 구하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넘어오는데 지금은요, 과거에는 함경북도, 양강도 그쪽, 해산하고 저쪽 도망가 그쪽으로만 넘어오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 전역에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량 사태 탈북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결렬이 되니까 이제는 결국은 미국이 참을 만큼 참았다가 이건 이라크처럼 스트라이크 할 것이다, 겁이 나는 거예요. 6.25 때 바로 제가 88년에 미국 CIA에서 릴리스한 그 영상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북한에 살았어도 미제 원수로 하겠더라고요. 그냥 대도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싸그리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그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무기 갖고 자기네 어느 순간에 이라크 치듯이 때리면은 뭐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 전역에서 넘어오기 시작한다. 한 달에 50명이 하루에 20명이면 10배 이상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부모들하고 떠나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냥 젊은 애들이 막 툭툭 튀어나온대. 지금 갈 때까지 다 갔는데 이 북한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1년 반 동안에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니까 그게 최고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저들이 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북 제재 5가지 해제해달라, 그거였어요. 우리 이 문가는 뭐였습니까? 종전선언 해달라, 이건 줄 알았는데 헛다리 짚었어요. 그거는 너 속여 먹으려고 한 거야. 비핵화? 그것도 북한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핵무기 완성, 그리고 핵 보유국 선언, 지위 선언, 그게 그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가는 그거 알았으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여당에 와서는 그대로 보고하고 야당과 미국에 가서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의 유엔 대북 제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되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지 애비에게 물려받은 비자금 40억 달러 다 써버렸어요. 비자금으로 치적 사업하느라고 다 써버렸는데 갑자기 이름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서
전국 15곳의 지적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가? 이건 뭐 주민들도 모자라서 군인들, 인민군 40만 명 이상이 거기 동원된다 그래. 그러면 지적 사업을 해서 김정은 장군이 위대하다 이렇게 해야 자꾸만 되니까. 근데 이게 돈이 잘리니까 1년 넘게 수답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 문재인 당선된 지 2, 3개월 이후서부터 15곳에 동시에 막 이 지적 사업이 진행되니까 왜? 일 안 하면 좋은데 갑자기 일하더라고 막 다그치니까 이 김정은이 이름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갖고 이게 지적 사업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돈벼락 맞았겠어요? 안 맞는 사람은 다 아시겠죠? 저는 말 못해요. 돈벼락. 근데 요번에 한국은 완전히 빨대 꽂고 돈을 빨아댔는데 지금 그 정황 다 잡고 있죠. 이상한 비행기 한 대 가면 보고하지 않은 비행기 또 한 대 따라가고 여기 가면 또 알리지 못하는 비행기 저리 따라가고 요번에도 놀러 갔다가 비행기 2대 오라고 그래서 뭘 싣고 가는지 주재원들도 하나도 리포터들도 찾지 못하게 하고 이야 정말 세계 외교 역사상 이런 개념 없는 외교를 하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임금님 길은 당나귀기 지금 점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우리만 불안한 줄 알았더니 북한 주민들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합리화해도 돼요. 죄 없는 나라 친다가 아니라 저거는 한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한다. 지금은 때려도요. 미국 국내 여론이나 세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됐습니다. 이젠 됐어요. 쳐도. 욕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보수라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미국 사람들에게 태극기만 흔들고 뭐 박근혜 대통령 다 냉구요. 여러분 죽은 자식 두랄 만지기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를요 알아갖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시민들도 우리에게 동조하지. 저 사람들 아직도 저 얘기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술전략이나 구호도 바꿔야 돼. 지금 더 중요한 건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그러면 미국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미국에 전화하고 다 해갖고 지금 한글로 편지 써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읽어요. 대사관에 편지 쓰고 해서 한미동맹 절대로 우리 이거 다수에는 원치 않는 거다. 지금 이런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이런 거 원치 않는 거다. 미국의 마음을 그대로 잡아야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태극기 운동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이제 감추고 이란까지 갖다 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뭐 울그락불그락해요. 뭐 자기네 나라 다른 것보다도 시리아와 이란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다 거기서 팔아먹으니까 지금 시리아가 북한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9월 23일 그때도 헝가리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겠다. 저는 그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이 안 하고 있으니까. 왜? 거기서 자꾸만 시리아 갖다 감추고 2007년에도 시리아 공습을 했거든요. 1년 있다가 몰래 발표했죠. 또 2004년에 용천역 폭발 사고 난 것도 저희는 자동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시리아 핵 물리학자가 과학자가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거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겠어요? 이스라엘이 모사드에서 죽인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적인 우리를 대변해서 확실한 첩보만 있으면 북한을 손을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죽하면 호위총국 대통령 경호실 직원은 한 번도 식량 배급이 끊긴 적이 없는데 작년 가을에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월급을 주지 못해 배급을 끊겼어요. 아니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경호실 직원을 배급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요번에 암살 모의가 또 드러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 국정원 때
박근혜 대통령 초임기에 그게 드러나서 CIA에서 작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약 7,000여 개의 지하시설과 땅굴이 있는데 지하시설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개인과 단체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 CIA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 다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한 게 우리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 북한에 있는 내부 세력과 결탁해서 김정은을 죽일 세력을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IA에서 이런 발표할 때 저는 들을 때 이미 첩보라는 거는 말로 나오면은 그건 더 이상의 첩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첩보를 달라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정말 북한의 김정은을 죽일 그런 묘법이 있다면은 그게 가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 피 흘림이 없는 제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걸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아주 무지무지한 궁지에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해야 되겠죠. 피비린내라는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막 대북 활동을 할 때 당신네들이 결단 내려라. 기다리면서 장성택 현영철이처럼 기다리면서 죽지 말고 너희가 결단 내리라. 결단 내리라는 건 뭐예요? 제거하려는 얘기죠. 왜 기약 없는 하레비, 에리, 아들놈에 걸쳐서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 아니 아프리카도 아니고 무슨 나라 대통령 리더가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이 그게 대통령의 비전입니까? 이미 할 수 있었으면 하레비 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정권 백두혈통이건 뭐건 너희가 목 따라. 그리고 우리 남북한이 이 기회에 통일로 기회로 가자. 우리는 계속 그 압력을 집어넣고 대북 공작하고 USB 집어넣고 대북 방송하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제 핸드폰 컴퓨터 다 들어와서 해킹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이놈들이 자기네 계속 정권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아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좀 약간 지루할 것 같아서 문재인의 오복 문재인의 오복 오신 정치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복 외교는 굴복, 정치는 보복, 적폐는 반복, 경제는 항복.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박복한 국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미친 인간 하나 대통령으로 나서갖고 1년, 2년 만에 우리나라 박복한 국민이 됐어요. 여기 또 오신, 외교는 등신, 안보는 불신, 경제는 실신, 북한은 맹신, 중국엔 굽신. 대통령 돼갖고 들어먹을 얘기가 이따위밖에 없습니까? 능력 없으면 방 빼야죠. 지금도 우린 언제든지 모델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냥 준비 안 됐으면 방 빼. 또 다음 얘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께서 서방 언론에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정말 그래 뭐에 근거해서 1월 1일날 연두기자회견할 때 1월 1일이라고 2일날 했죠. 1월 1일날은 뭐 보여줬습니까? 하루 종일 북한 김정일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정 비전 철학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그거 하더니 그 다음날 나와서 우리나라 잘 된다 하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여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경제를 실신시켜놓고 다 폭망하게 해놓고 잘 된다는 거니까 근거를 얘기하잖아. 뭐 때문에 잘 된다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약속만 공약만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합니까? 그래 그러면 북한이 요번에 우리나라하고 핵회담할 때 미국 회담을 하고 우리나라 3번씩이나 할 때 전애들이 핵을 감축시켰습니까? 군대 숫자를 감축시켰습니까? 미사일 기지를 감축시켰습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요번에 영변만 보여주면 될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딱 포착한 거 다 내놔버렸잖아요. 영변, 강선, 하가, 평산. 이야, 이 새끼들이 옛날에는 발전기 통해서 플루토늄만 생산해낸 줄 알았더니 지금 히토리움, 우라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서 축출을 해갖고 그걸로 수소폭탄,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거를 더 많은 수작질을 하고 생산해내고 있는 걸 알았는데 요번에 그걸 갑자기 딱 내놓으니까 이놈의 김정은이가 아니 영변 하나 하면 적당히 속아주고 돈 줄 줄 알았더니 웬걸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럼 난리 치더라고요. 뭐 서류 갖고 최선희가 왔다 갔다 하고. 왜? 요번에 아마 밑에 놈들 조인타 까지고 열어 죽을 거예요. 니네 이 새끼들 이 정도 갖고 어떻게 속여 먹으려고 그랬어? 뭐 열어 죽지요. 다 드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여 곳에 북한 전역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거 발견되고 그 중에 13곳 완전 더블 체크까지 끝났습니다. 그 중에 4곳이나 5곳은요 ICBM까지 쏠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양이는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것이다. 이야, 그거 정말 개념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좀 다 잘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보는요. 안보는 잊어버리면 그거 잘못되면 나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없는데 여야 떠나서 보수진보 떠나서 안보를 이렇게 무시하는 대통령은 아니 잘하고 있는 대통령 끌어냈다면은 어느 대통령도 우리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먼저 선례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보궐선거 대통령 아닙니까? 보궐선거 대통령이면 대통령 나머지 잔여기간 2월 24일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하면 끝나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보궐선거 아니라 나머지 잔여기간까지 한다라고 우리가 어디 국민투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건 헌법학자들이 떠들어야 되는데 안 떠들고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도 대통령 탄핵되면 그 사람 나머지 잔여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그거 자체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묻지도 않고 해갖고 어영부영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건 헌법적으로도 대통령 아닙니다. 보궐선거 때 무슨 보궐선거 대통령이 나머지 정상적인 것까지 다 해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리차드 니버, 라이널드 니버하고 리차드 니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사상가입니다. 이 리차드 니버가 이미 소련을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악마의 친구. 그럼 우리나라의 악마 친구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죠? 악마의 친구들이 왜? 이 인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들의 평화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왜? 지금 회담하는 사이에도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했잖아요. 악마의 친구들이다. 공산주의와의 평화는 악마적 평화이다. 지금 이 악마적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혈맹 불신하고 한미 동맹을 깨버리고 나라를 적에 아가리 갖다 바치려고 하는 수작질을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하고 있고 아직도 국민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데 뭐 태극기 든 사람들은 왜 저래? 그래서 신채호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여러분 19세기에 분명히 쓰나미가 왔고 지금 두 번째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최고 이득을 취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슈퍼 파워로 나타나서 우리를 아직까지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제가 요즘에 더 이상 미국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 레짐 체인지 뭐예요? 정권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도 잘못되면 정권 바꿔야 되잖아요. 북한도 바꿔야죠. 근데 요즘은 뭐라는 말이 나오냐? 더블 레짐 체인지. North and South. 레짐 체인지면 저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쪽에도 지금 레짐 체인지가 필요해요. 우리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레짐 체인지? 이 기회에 저쪽에 3대 세습 우상숭배 정권 레짐 체인지, 한국의 안보 갖다 적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개념 없는 레짐 체인지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기회로 위기는요
어느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항상 위기는 밀물 썰물처럼 옵니다. 문제는 리더가 어떻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건 잘했는지 몰라도 위기 대처 능력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점점점 깊이 알면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하나님하고 미국인데,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태극기 운동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남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하고 맨 마지막에 통일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지났는데, 북핵 문제를 위해서 제가 강연 다닐 때 그냥 쉬운 말로 4자 선거 3개로 해석을 하면, 하나는 연못구호. 여러분 연못구호 뭔지 아시죠?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해요? 강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핵 문제를 페이퍼 주고받고 평화회담 해갖고 열겠다는 거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6자회담이 아니라 666자회담을 해도 연못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네는 핵을 포기하면 죽으니까. 죽을 짓을 왜 하겠어요? 돈도 안 주는데요.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이미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예. 이미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의미 한번 좀 얘기해 주죠. 이쪽으로 다시. 그 4월 27일 날 우리가 정상회담을 처음 했죠. 남북 정상회담. 그때 일주일 전에 당 군 간부를 다 모아놓고 요 김정은이가 남한에 와서 수작질을 하기 전에 당군 간부를 다 모아놓고 비밀리에 내부 정신 강화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핵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강력한 보검이다. 강력한 보검 여기 나와 있죠? 예,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이거는 상대방 자를 수 있는 칼이에요. 그 다음에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요거를요 자기네 내부 단성용으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한에 와서 비핵화 얘기하는 건, 그래 말로는 비핵화인데 우리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우리의 작전이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 문재인이도 알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은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 이 짓거리 지 주군으로 모셨던 노무현도 그랬죠. 자기도 그러잖아요. 나만 할게.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돈도 없는 나라에 핵무기 하나 만들려면 8억 달러, 10억 달러 들어가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북한은 죽어도, 이미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ICBM과 핵을 개발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게 이들의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신뢰는 무슨 개뿔이에요. 너 혼자 신뢰하지. 우리 하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아까 다시 이제 두 번째 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계속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사관, 이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부에서도 약해요. 지금 미국 고위직들에게서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아니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정보를 쉐어링해야 되는데 이놈은 트럼프는 혼자서 정보를 다 쥐어짜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나 심지어는 여당 의원도 혼자서 독식을 해서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저 사람 풋볼공 특이한 분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까봐 국방군수법안이라는 걸 두 번이나 통과시켜서 대통령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6,000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지만 22,000명 밑에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회해서 막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주한미군 철수 못합니다. 못해요.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드맵이 A, B, C, 플랜 A, 플랜 B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플러스가 안 될 플랜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국 세력 보수,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에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떠나서 그래 개념 없는 김정은이 목 따고 이 기회에 더블 레짐 체인지, 사우스 앤 노스 코리아 정치권들 다 없애버리고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하자. 이걸로 우리 북한 주민들을 계속 자극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면은 성공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미국에게 할 수 있는 북한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J의 방법입니다. EJ 뭐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북한이 지금 우리 내부의 갈등을 분열시켜서 피 튀기게 대한민국 싸우게 하듯이 우리도 북한에 지금 세력들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깼잖아요. 한류를 통해서 쏘가서 살아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EJ의 방법 공작을 해야 되고 미국과 32,000명의 탈북자들과 NGO들과 이제 뭐 한국의 정부기관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우리 이 EJ의 방법이 계속 일어나도록 저는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만약에 이것저것 또 안 통한다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 해라. 이라크 하듯이 현상금 걸어서 김정은 목 따오는 사람에게 뭐 빌라덴 10만 달러, 10억 달러 걸었듯이 걸어라. 지난번에 제가 당신네들이 돈 대기 싫으면 주장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720만 해외 교포들이 모금하겠다. 지금 뭐 막 하는 거예요. 왜 목 따도록 거기서 하는 게 우리 피 흘리지 않는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극기 보수 우파의 태극기 보수 운동의 실패 원인 그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man must be big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and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and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들 영어 실력 좋으시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람은 남자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런 때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must be 이래야 한다. big enough 이렇게 커야 한다. to admit his mistakes 자기의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그런 실수로부터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smart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어떤 거는 내가 잘못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고통도 따르고 손해도 따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라 하면은 적어도 그거를 과감하게 고칠 때는 고칠 정도로 강해야 된다. 저는 태극기 보수 우파 우리 보수 정당이 주는 교훈이 바로 존 맥스웰 목사님 유명한 리더십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A man must be big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and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and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잘못된 건 과감하게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보수 꼴통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보수 우파 여기 뭐 제목만 쭉쭉 읽어 나가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뭐가 실패했는가 이게 안 되면요 태극기 계속 들어서 똑같은 구호 갖고 안 됩니다. 왜? 조직이 실패했어요. 지금도 다 서울 시내 보면요 여기저기 나눠서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네가 운동 이끈다 하는데 웃기고 있습니다. 방까지 만들어요 거기다가. 조직이 실패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의 리더십이 없으니까 전부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없어요. 우리 보수의 철학도 지금 없습니다. 단합도 실패했어요. 전략전술이 있습니까? 무슨 전략전술이 있어요? 그냥 많이만 모여라 하는데 그래 모이면 뭐 할 건데 청와대 쳐들어가자 쳐들어가고 뭐 할 건데 객기 부려서 잡혀 들어가려고요? 정치 세력화 실패했습니다. 일부 태극기 세력이 한 5% 강하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민사회가 정치 세력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 부재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NS 홍보 전략. 왜 여기는 네이버의 부사장이 선거대책 본부장 들어가고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가고 한나라당의
부사장 김의겸이가 왜 청와대 들어갑니까? 이놈들이 평상시에 SNS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지금 대한민국 마음대로 장악하는 게 이건데 우리는 겨우 생긴 게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와 함께 겨우예요. 위대하신 보수의 어르신들께서 그 9년 세월 동안에 제대로 된 방송국, 보수 방송국 하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가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는 다시 한번 문제점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통합된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였다. 그 다음에 가치, 이념, 역사성, 철학이 빈곤했다. 전술 전략, 장단기적인 전술 전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단기적인 전술 전략이 부재했고, 그 다음에 부패가 아니라 부패, 파당, 이기심, 그 다음에 후진 양성 차세대 지도자. 지금 대권 주자에게 당대표 한두 명 그것만이 아니라 후진을 양성해서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이 좌파들은 하나가 돼서 명령 진행하는데 우리는 태극기 세력, 지금도 지난번 당 대표였다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태극기 세력 믿지도 않는다. 그러고서 찍어달래요. 시민사회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선전, 선동술 부재, 그 다음에 필살의 무기, 뭔가 한방 먹일 수 있는 필살의 무기, 객기 부리는 거 말고요, 선동질하는 거 말고 정말 문재인 정권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노렸듯이 한방으로 필살의 무기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리더급 되는 분들은요 이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보수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오늘 통일까지는 언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자유우파의 해결 방안, 대안 대책. 그래서 저는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갈등과 고민 속에 1960년대 후반서부터 1970년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수가 완전히 멸망하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혼란을 겪을 때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긴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운동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헤리티지 재단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와서 우리 남학사님하고 잠깐 비전 나눴지만은 우리 이런 모임이요, 단순하게 국회의원 잘하냐 못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부산 시민,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 많습니까? 제가 대구에 갔는데 어떤 군수 영감을 만났더니 이야, 참 이분은 정말 우리 장관을 당장 시켜도 될 정도로 경륜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서울에만 있고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전 세계에 많아요. 얼마나. 보수에 일꾼 없다? 황교안, 김진태 같은 사람 100명도 넘습니다. 정치꾼들에게만 찾으니까 없지요. 왜 없어요? 여기 부산에도요 나타나지 않은 애국 시민들, 실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발견해서요, 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라, 정치 따까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안의 목소리와 지혜, 지성을 이룰 수 있는 리더들이 나타나서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고 국가 정책, 정당에게 정책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저는 이 모임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술 장사하는 쿠어 맥주 회사 사장한테 우리 미국을 헤리티지라 말하면 뭐예요? 헤리티지, 전통 아니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저렇게 좌파에게 넘어가느냐? 브루킹스 인스티튜트 1927년도에 세웠는데 그건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단체예요. 근데 그렇게 좌파로 다 넘어가고, 좌파는 당연히 복음주의인 미국에게 반하는 휴머니즘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휴머니즘으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좀 흠집이 있지만 기독교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고 하는 트럼프를 선택해 준 거예요. 휴머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시 이제 보수 쪽으로 와서 트럼프가 잘나서
대단한 인물이라서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쓰기 때문에 고레스 왕처럼 들어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도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선거 기간 동안에 내뱉었던 유색인종이나 코리안들에게 내뱉었던 그 말 생각하면요, 저 상대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들어쓰시거든요. 내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쓰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도구에 하나님의 금초대가 아직 미국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길 신뢰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가들에게만 맡기던 거기 극장, 허름한 극장 다 쓰러져 가는 걸 하나 얻어갖고 나하고 미국을 정신을 살릴, 우리의 유산을 살릴 젊은이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보자 해서 13명이 시작한 게 오늘날 300여 명의 그 PhD들과 수많은 인턴들을 통해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장 에드윈 퓨너, 바로 그 사람이 수십 년간 거기 회장을 했었고 여기 아산정책연구원에도 오고 굉장히 친한 파예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건전한 띵크탱크가 많이 생겨야 정치꾼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건 말건 이제는 노모, 이제는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 의식이 선진화해야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 의식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정치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국민 의식이요,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일본 발로 쫓아가도 몇십 년 배워야 돼요. 국민 의식 수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정할 건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의식이 선진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정치가들에게 농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세력과는 차별화된 대안 세력으로 어느 정당 우리의 딱가리가 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분은 들어가되